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의 폭락장 후에 뉴욕 증시마저 폭락을 보인 상황에서 오늘 장전 다들 걱정이 아주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파락 시작한 증시는 코스피는 시초가 바로 위 약세 마감, 코스닥은 장중 제법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오후장 다시 수급이 꼬여버렸고 쇼크 분봉 흐름이 나타나다 장막판 일부 다시 회복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 양봉이 만들어는 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의 반등이 신뢰도가 높은 좋은 반등이었을까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고 돌발적인 요인이 불거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부양책 합의와 대선 이슈와 부양책 이슈에 가려져 있었지만 시장에 다시 부담을 주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코로나 재확산세가 시장에 어제 강하게 반영되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 출발 후에 다우 기준으로 장중 965포인트 3.41%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는 일제히 밑꼬리를 달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61선 하회 마감, 나스닥과 S&P는 61선 지지하고 마감했습니다. 항공주와 레저 산업, 에너지들이 일제히 폭락했고 기술주들도 약세로 전업종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차 TV 토론을 확인한 시장은 급격히 코로나로 이슈를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부양책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이 합의는 민주당의 제안을 백악관과 공화당이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하며 펠로시 의장은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자 3대 지수는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등 미국의 3개 방산업체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보복 차원입니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가 21% 넘게 폭락한 점도 시장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 중인 백신이 노인을 대상으로도 청년과 유사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는 17.82% 폭등한 32.46포인트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WTI는 3.2% 하락한 배럴당 38.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의 큰 폭 하락으로 0.65% 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최근 지속 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도를 진행했고 외인은 양매수를 보였으나 선물에서 강한 매도 포지션을 잡자 장중 나타난 코스닥이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2349선까지만 고점을 형성한 뒤에 키맞추기 성격의 약세가 나타나며 오후장 다시 음봉권 전환했고 일부 회복하며 2330.84포인트 0.56% 하락한 양봉 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대폭락의 쇼크에다 그에 따른 일부 반대매매 물량 그리고 뉴욕 증시 폭락 등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며 771선 0.79% 갭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장 시작 직후 766선까지 저점을 낮추었지만 여기 위치하던 지지선을 지지하고 이후 외국인이 역대급 강매수를 보이자 심리가 안정되며 상승권 회복 후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어제 과대 낙폭을 기록한 제약바이오와 IT 대형주 위주의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11시 15분과 12시 50분경 두 차례에 걸친 일봉 121선 시도에도 저항을 맞았고 2.06% 794.04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했지만 이때부터 외국인이 약하게 매수를 감소시키자 개인들은 다시 깜짝 놀라며 탈출 매물을 쏟아부었고 지수는 이때부터 775선까지 급작스레 하락을 보이며 강한 상승 반등분을 모조리 반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반납한 폭이 무려 2.5%였습니다. 장막판 외인은 다시 매수를 확대시키며 결국은 장중 최고치인 2382억의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양매도 후에 시간의 종가에서 양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783.73포인트 0.73% 상승한 윗꼬리 양봉으로 766선에 있는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794선에 있는 저항선과 121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간에서 오늘 진행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내일 캔들에 따라 하방과 상방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제 폭락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와 I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장과 12시 50분경 코스닥이 강하게 고점을 기록할 때 코스피 의학은 2.47%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이후 코스피의 약세가 진행되자 거기 연동해 0.48% 하락한 양봉 윗꼬리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장중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보이자 3.3%까지 급등을 했지만 다시 윗꼬리를 달고 1.05% 상승 양봉으로 마감하며 121선 이탈 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바이오는 장중 3.87%까지 급등하며 121선을 잠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121선 저항을 맞고 결국은 1.89% 상승 양봉으로 마감하며 121선 아래에 위치합니다. 코스닥 IT는 장중 2.4%까지 급등했지만 역시 윗꼬리를 달고 0.9%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0.73% 상승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 100 지수는 1.28% 상승했지만 미드 300 지수는 0.44% 상승, 스몰캡 지수는 0.25% 상승에 그쳤습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9조 9천억, 코스닥 8조 9천억으로 이 중 개인의 거래대금은 코스피는 6.1조, 코스닥은 7.8조입니다. 우리 장중에 일본 중화권은 약세를 진행했지만 오후장 회복을 보였고 미선물은 강세 진행을 보였습니다. 어제의 폭락에 대한 쇼크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장중에 맞았지만 외인의 작은 수급 변덕에 개인의 매물이 부안해동하며 윗꼬리를 길게 만든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3.88%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2.79% 상승한 23.58포인트의 음봉 마감이었습니다. 0.51% 하락 출발한 선물은 0.86% 하락한 311.1포인트의 음봉 마감이었고 외인 매도 기간 매수였습니다.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입니다. 4.3원 상승 출발하며 반등을 보이나 했던 원달러는 장중에 다시 하락 전환하며 2.2원 하락한 1125.5원의 음봉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오늘 다시 경신한 극단적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과 섹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반도체는 약세를 보였고 2차전지는 LG화학 약세, 삼성 SDI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는 1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과 보험주가 상당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시젠과 알테오젠 등 윗꼬리가 있었지만 상승 양봉으로 어제 폭락한 대형주들이 일제히 일부 반등을 보였습니다. 휴젤은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빅히트는 4%대 상승을 보이며 처음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시장 개파락에 연동하며 1.3% 하락 출발한 LB는 시초가를 저가로 어제의 저점인 91,100원을 훼손하지 않은 채 양봉권 진행을 보였습니다. 오전장 코스닥과 제약바이오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극히 제한적인 거래량과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 동력을 보이지 못한 흐름으로 1시 이후 지수의 급격한 하락 전환 구간에서도 약세 전환은 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이 동시호가 상승으로 강보합 양봉 마감하며 이 양봉을 기록합니다. 장중 변동폭 2.84% 역시 좁죠. 평균가 91,550원입니다. 최소 거래량이었던 어제의 85%에 불과한 28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으로 작년 6월 12일 이후 16개월 만의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외인은 약한 프로그램 매수 정도만 관여를 했고 금투는 다소 의미 있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어제 시장 폭락에 대해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반영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측면입니다. 어제의 폭락장과 오늘 반등 시도 후 반납장에서 이틀 연속 최소 거래량의 이양봉이라는 의미는 모멘텀 공백에 의한 수급 실종 중이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하겠다는 심리 또한 현저히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드린 주봉 60주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의 반등 여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LB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상방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며
그로 인한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씨가 마른 상태라는 것은 변동성과 방향성이 잡히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LB생명과학입니다. 1.16% 하락 출발한 엘생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매물이 나오며 2.9% 25,100원까지 저점을 기록한 뒤에 이내 양봉권으로 전환하고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전장 시장 강세 구간에 상승폭 확대 시도는 있었지만 거래량과 수급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오후장 약세권 전환 후 강보합 양봉 마감하며 연이틀 짧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중 변동폭 4.83%, 평균가 25,933원입니다. 어제의 70%에 불과한 67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 또한 8월 28일 이후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로 진행되었고 금투는 LB와 함께 일부 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폭락장과 오늘 반등 후 반납장에서도 최소 거래량을 유지하며 LB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인 엘생도 521선 수렴과 상승 중인 35일선 회복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금명간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나 사안을 놓고도 시장은 자기 입맛에 따라 또 자기 필요에 따라 정반대로 반응을 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다가 또 갑자기 반응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현실과 증시의 괴리는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떠받쳐왔던 막대한 유동성이 미국은 부양책 합의의 지지부진함이 유동성의 힘을 소멸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심리로 인해 증시 대기 자금은 매수 의지가 꺾여 올스톱되어 관망 상태에 있고 회피 매물은 하방으로 출회되며 최근의 폭락장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코스닥의 오래간만의 강한 반등 중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살짝 감소하자 쏟아지는 개인 하방 매물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수급 심리를 가져야만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기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산재해 있고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아주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플레이어인 여러분들도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시각과 자세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일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